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악산의 전기를 쫙 받은 그 자락에 있는 시옷 책방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셔서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안녕. 책방에서 오만 일을 다 하고 있는 남기조 실장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5만 일을 다 시키죠? 맥가이버. 이렇게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맥가이버. 여기 있는 책들 중에 제일 애정하는 책 한 권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어려운 많이 팔아야 되는 책.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지. 소동출판사 책입니다. 많이 팔아야 되는 책이라고 해서. 오늘은 시옷 책방의 김남기 대표님을 만나러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옷 책방의 김남기입니다. 네, 저는 점호 책방의 이마담입니다. 여기 심악산이어서 지금 참 풍경이 좋아요. 시옷 책방이 왜 시옷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소동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소동출판사의 시옷. 그리고 여기 심악산이 있어서 제가 산도 좋아하고 또 심악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시옷, 그래서 심악서점 이렇게 할까 생각도 잠시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서패동이에요. 네. 동네 이름이 서패동이에요. 서패동이고 또 이 시옷자가 있는 모양이 사람 인자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책을 읽다가 엎어놓은 모양도 이 시옷이에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술도 좋아하고 사랑하다, 심심하다 이런 제가 좋아하는 많은 낱말들이 시옷으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상상하다 이것도 시옷이고요. 그래서 시옷 책방으로 두루뭉실하게 지었습니다. 예, 저는 별 생각 없이 네. 소동이니까 시옷이겠지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심악산이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많은 단어를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제가 여쭤보길 잘했네요. 막 의미 부여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옷 책방의 색깔도 아마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출판사 일만 해도 바쁘시잖아요. 책방을 열고 싶다는 생각은 왜 하시게 되셨을까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그 사계절 출판사 동네 책방 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30대 정도부터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진짜 도망가고 싶은 적도 참 많았거든요. 이 책을 만드는 일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참 많았는데 만약에 내한테 시간이 주어지고 어쨌든 뭐 삶이 별로 안 남았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정말 그냥 빈둥거리면서 책 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릴 때 만화책을 정말 만화책에 얽힌 추억이 많은데 만화책 1층, 2층 사무실, 3층 집 이런 거를 그냥 확연하게 집도 없을 때부터 좀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집을 지을 때부터 이제 책방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고, 좀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하는 좀 그런 게 책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책방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책방이 참 이쁘기만 한 상태죠. 근데 뭐 내공이 책을 만드시는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이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큐레이션을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잡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우선 알고 시작하시는 거라서 사실 좀 있어 보이는 좀 몇 년은 문을 연 것 같은 어색함이 안 느껴진다고 할까요? 근데 만화책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고민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정말 만화책을 할까. 원래 그런 만화방 1층이었는데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죠. 딱 저기 야구하자 이상훈하고 야구도 야구도 널 사랑해줬어. 널 사랑해줬어. 저걸 딱 보니까 딱 생각나는 만화시 있죠? H2만. 그렇죠. 그런 게 이렇게 만화랑 같이 여기에 관련된 책이랑 같이 있으면 그것도 조금 재밌겠네요. 예. 저는 이제 출판사를 안 하고 책방도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혼자서 정말 책방을 운영하면서 그 먹고 사는 나의 이 괴로움을 너는 아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너는 아주 친구들이랑 룰루랄라 이러면서 책방 놀맨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차이점이 딱 있나요? 이 책방이 그렇게 놀맨 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거를 생각은 안 했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좀 전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방을 한다 이러면 그 출판사 책만 이렇게 촤르르 모아놓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에 맞는 인류학 아니면 생태 이런 쪽의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호 책방을 대표하는 큐레이션은 이렇게 잡고 있다. 여기를 식물, 생명 이런 쪽으로는 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시호시군요. 네, 식물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옷입니다. 살다가 사실 또 시옷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식물은 여기가 돌고지 꽃마을이에요. 원래 이제 행정구역상은 서패동이지만 그냥 흔히들 부르는 이름이 돌고지 꽃마을인데 제가 왠지 이 동네에 마음이 끌렸을 때도 물론 심학산 저 입장에서는 출판단지가 있지만 여기 막 꽃들이 막 이렇게 지천으로 피어 있고 그래서 이 동네 뭐 하는 동네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내가 있는 장소가 이 책방에 있는 장소가 뭔가 내가 장소와 뭔가 연계를 한다면 여기는 식물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하고 마당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식물의 왕초보로서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 책방들처럼 인문이라든지 그림책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식물 생태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정원 뭐 이런 책들이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아직도 찾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좀 꾸준히 그 숨어있는 독자를 발굴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는 생명과학 쪽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을 그렇죠. 생명과학은 동네 책방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동주, 그러니까 부산의 동주 책방 정도. 생명과학을 저도 이제 막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실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예전에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좀 꽤 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 생명과학이라는 분야가 저한테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근데 뭔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좀 막혔어요. 막혀서 저는 그냥 이쪽 길은 내 길이 아닌 개별하고 그냥 확 그 분야에 대한 자체를 그냥 접어버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접었는데 지금 이 점모 책방에서 같이 하는 이 책방 모임을 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학책 읽기를 했는데 그 책은 우주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 그렇죠. 엔드 오브 타임 광고를 해줘요. 엔드 오브 타임을 보다가 그거는 우주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걸 보다 그게 이제 근원을 따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릴 때 그 생명과학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엔드 오브 타임 어디에서 그 생각을 그건 후반부죠. 후반부에 읽으면서 비키스토리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생명과학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재미있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소동출판사가 인류학 베이스로 굉장히 좀 다양한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마 제가 생물학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 조건이 좋은 박테리아는 20분마다 번식을 2배로 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그 박테리아한테는 그 20분이 자기 삶의 시작이자 끝이잖아요. 이제 자손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뭐 보통 지금 한 80년 잡았을 때
너무 다른 거죠, 시간의 흐름이. 네. 근데 부지하게 지구상에 있는 이런 생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이 다양성의 가치가 그냥 몸에 배인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때도 그게 신기했고, 또 뭐 진화라든지 그 엔드 오브 타임이 근원을 따져가고 진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금 책을 꽤 큐레이션 했는데도 그 책이 지금 2권인가 3권인가 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숨어있는 독자를 발굴하려고 하는 분야고요. 또 하나는 독립출판물인데요.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물었던 사실 소동출판사의 맥락하고 다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말이 생각이 지금 말하면서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독립출판물도 그 어떤 한 사람들이 뭔가 좀 미진하지만 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독립출판물에 보면 그 우리가 그림 왜 처음 배울 때 보면 선이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림이 익숙해지면 그 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제 기성 출판의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나올 수 없는 책들이 독립출판물에는 나오거든요. 물론 어설픈 것도 굉장히 많아요. 미완결됐지만 개성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을 좀 한번 꾸준히 소개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아니면 어떤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잘 녹여서 큐레이션도 하시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출판까지 관심이 있으신 거는 출판사를 할 때와는 좀 다른 그 대체가 되는 그 희열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뭔가의 실험적인 걸 못하고 딱 그만큼을 한다고 그런다면,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나 이런 독립출판 이런 그런 약간 축제처럼 벌어지는 것들이 거의 뭐 똥이라고 그런대요. 사람들이 막 온갖 걸 다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미완성이어서 가치를 가지는 거라든지 어설픈 삐뚤삐뚤한 선이어서 가치를 가지는 걸 수도 있다는, 그게 요 책방에 딱 녹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고맙고, 사실 한 개 더 보태고 싶으면, 네. 보태자면, 제가 옛날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셀러로서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나, 조금 그러니까 기성출판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더 큰 거는 좀 실험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출판물의 가장 큰 가치는, 그러니까 독립정신이 있는 거예요. 독립정신.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툭툭 튀어나옴들이 있어가지고 독립출판만의 매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출판물에서는 진짜 그 실험정신, 그리고 그 전의의 힘이 확실히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미완이라는 게 덜 갖춰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완성을 요구받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그 미완임을 허해야 실험정신도 나오고 맞아, 하는데, 이건 마감이 이렇게 됐고 얘는 판형이 어떻게 됐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쉬운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나 퍼블리셔스 테이블 같은 데 가보면 막 이상한 것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런 걸? 막 이런 그런 자유로움, 맞아요. 독립, 자유로움, 막 해방감, 그리고 난 이제 늙었구나라고 하는 절망감까지 막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여기서 추구하신다니까 참 부럽네요. 돌아다니면서 조금 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역에 있는 출판사로서 지역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많은 출판사가 있죠. 파주 출판단지가 있어서. 근데 그 출판단지에 있는 출판사들은 사실 파주의 지역의 이야기에 그닥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파주에 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의 이야기를 좀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기이한 DMZ 생태공원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데, DMZ 안에 있는, 거기는 이제 동물 식물의 낙원이잖아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과연 거기에 있는 동물하고 식물들은
전쟁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그림 작가가 의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 담비가 계속 아기 멧돼지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DMZ에 사는 동식물들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 책이고, 이거는 DMZ의 생물들을 보존할 것인가, DMZ를 또는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는 책이에요. 요거는 이제 DMZ는 사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6.25가 끝나고 휴전 협정하면서 북한에 한 개, 남한에 한 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 남한에 있는 마을 이름이 대성동 마을인데요. 여기는 정말 들어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게 국군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유엔군이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까지도 사실 우여곡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은 출판에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대성동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역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건 지역의 이야기이면서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여기는 이 책을 쓴 저자 선생님은 파주에 살고 계십니다. 파주에 살고 계시고 7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냈습니다. 이 책은 어릴 때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원래 고향은 대전 유성이에요. 대전 유성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 책을 보면 아이들한테는 그 어른들의 시대의 풍습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데,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선물하기도 참 좋은 책인데요. 이제 이분은 지금 한국의 모지수 할머니를 꿈꾸고 있고, 실제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방송도 굉장히 많이 탔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이게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파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파주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독립출판물 재밌는 게 보면 이 책 같은 경우에 계란 후라이 사진만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렇죠. 매일매일의 달걀 후라이가 재밌었던 거야,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매일 일단 달걀 후라이를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달걀 후라이를 먹는 분인 것 같고요. 깨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또 노명호 선생님이 파주 이야기가 잔뜩 나오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선을 사회학자로서 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국 한 개인은 다 시대를 관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 보고 파주 옛날에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걸만 느꼈어요. 지금 그 소동 아까 머그컵에 러시오드 용태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파울 클레이 그림에서 집자했다고 할까? 이 파울 클레이 책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소개하고 원서도 한번 구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쿠사마야 위키 있네요. 네. 시오 책방 마당이고요. 약간 마당의 방침은 자유방임주의, 방치주의. 남편이 이제 마을 분하고 같이 막 용접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 천막 담장을 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사실 걸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담장하고 남은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삭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지금 해봤고요. 동네 카페에 가가지고 이 아이스커피 컵 좀 주세요 해서 다 옮겨 심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나눔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식물을 같이 키우고, 그 키운 식물을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하는,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큰 목소리로. 자, 마당에 있는 시오 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책을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